여러분은 대한민국 여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권에는 보통 그 나라의 상징물이 표현되는데요. 미국의 경우 13개의 줄을 하나로 묶는 독수리 문양을, 뉴질랜드의 경우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길을 잃었을 때 사용하는 고사리 문양을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여권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여권을 자세히 보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와 태극 문양이 보이네요. 이렇듯 국가마다 국가를 나타내는 다양한 상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국기, 국화, 국가와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해외로 나갈 때 그 나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또 한국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는 각 나라들의 상징물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번 시간 제일 첫 내용으로 한국의 공식 국가명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공식 국가명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의미하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하죠. 이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한자로는 큰 대, 나라 한, 백성 민, 나라국, 대한민국, 영어로는 The Republic of Korea라고 부릅니다. 또한 남한이나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북한과 구별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국을 알리는 대표적인 상징물인 국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국기는 태극기라고 부릅니다. 이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모양이 중앙에 있고 그 주변에 검은색의 사괴가 있는데요. 배경으로 사용된 흰색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의미하며 빨강은 존귀를, 파랑은 희망을, 빨강과 파랑이 합쳐진 태극은 조화로운 우주를 나타냅니다. 또한 사괴는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가리키며 자연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태극기는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러한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에는 집 대문이나 창문 등에 태극기를 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인 국가가 있죠. 한국에서는 국가를 애국가라고 하는데 이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애국가는 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사를 살펴보면 각 절마다 나라에 대한 긍지를 담고 있으며 절이 끝난 후에는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태극기는 언제 달까요? 한국에서 태극기를 달아서 기념하는 날은 언제인지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는 태극기를 매일 달아도 되는데요. 특히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과 같은 날에는 태극기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태극기를 다는 국경일은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습니다. 태극기는 어떤 날에 다느냐에 따라서 태극기를 다는 높이가 다른데요. 각 날짜의 의미에 맞춰서 현충일과 같이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태극기를 태극기의 폭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답니다. 나라마다 대표하는 국기, 국가가 다르게 있듯 대표하는 꽃도 다 다른데요. 이번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꽃인 국화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입니다. 이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 무궁화는 보통 7월에서 10월 사이에 매일 꽃을 피우는데 나무 하나에서 약 2천여 개의 꽃송이가 피어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꽃답게 무궁화는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가 문장을 살펴보면 무궁화와 태극기 모양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문서, 훈장, 대통령 표창장, 여권 등에 활용되고 있죠. 다음으로 한국의 언어, 즉 문자에 대해 확인해 볼게요. 대한민국의 고유 문자인 한글은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혀, 목, 입술 등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는데요.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모두 24개의 문자를 조합해서 다양한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간단하고 과학적이어서 배우기도 쉽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학자들과 함께 만든 책인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한글을 만든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백성들이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했기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겠죠. 한국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만들어진 10월 9일은 한글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이 책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고 또 세계 곳곳에서는 문맹을 없애는 데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게 세종대왕상이라는 이름의 상을 주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국경일, 기념식, 국제행사, 스포츠 경기의 시작은 어떻게 할까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죠. 한국에서는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이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함께 하기도 하는데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는 차렷 자세에서 시선은 국기로 향하고 오른손은 펴서 왼쪽 가슴에 두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국기에 대한 경례입니다. 다양한 국기의 상징과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태국의 국기를 보실 텐데요. 각 국기에 어떤 특징이 있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중국 국기는 큰 별을 중심으로 4개의 작은 별이 있는데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모든 중화인민이 단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기는 어떨까요? 베트남 국기에서 빨강은 혁명의 피와 조국의 정신을, 금색별 5개의 모서리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군인의 단결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필리핀 국기를 살펴보면 흰색은 자유, 평등, 우애, 청색은 평화, 진실, 정의, 적색은 애국심과 용맹을 상징하는데 전쟁 시에는 청색과 적색의 위치가 서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삼각형 안의 노란 태양은 자유를 뜻하며 3개의 작은 별은 필리핀의 커다란 지역인 루손, 비사야스, 민다나오를 의미합니다. 몽골 국기는 청색 직사각형을 중심으로 동일한 크기의 적색 직사각형이 왼쪽에 위치하고 왼쪽 직사각형에 몽골의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전통 문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기를 살펴봅시다. 국기 가운데 백색 그림은 캄보디아의 대표 문화유적 앙코르와트를 형상화한 거고요. 찬란한 크메르 문화와 불을 나타냅니다. 바탕에 쓰인 적색은 불의에 대한 투쟁과 강인한 캄보디아의 정신을, 청색은 캄보디아의 농업과 환경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국기는 청색, 흰색, 적색 등 3색으로 구성되고요. 청색은 국가 원수인 국왕을, 흰색은 불교를, 적색은 국민의 피를 상징합니다. 불교를 정신적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피로서 국왕을 수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나라의 국기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의 고향 나라 국기의 의미나 특징을 소개해 보세요. 또 여러 나라 국기의 상징과 의미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